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도 9월 국회 출장 1하고 2회에 이어진 상황들하고 해서 2, 3, 4, 5, 6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걸 간단하게 한번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공정위가 계약직인데 5년인데 2년하고 3년 추가 연장 계약하고 그런 구조인데요. 2010년 9월이 11일이 제가 이제 2년 마치고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그 무렵이었어요. 참 신기한 시기인데 그 9월 총각 그 공정위 심판관리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열리던 그 장소에 이제 가서 배석해야 된다 이런 출장 요구가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저도 전혀 모르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고 듣게 된 거죠. 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공정위부터 해서 정부 공무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나게끔 잘못한 일들이 증언이 되고 질책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거기서 직접 알게 됐고, 저도 놀랬죠. 모르던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거는 정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 연수원 인연이 있던 송기호 변호사라는 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물어보면서 그것을 공정위가 그 당시에 무혐의 결정이라는 걸 했는데 그 송기호 변호사 뒤에는 이은영이라는 피해자 단체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공정위에 2016년 4월인가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이제 신고를 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법률 대리인으로 송기호 변호사가 그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을 공정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공정위 직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무혐의 된 거는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송기호 변호사가 그렇게 공정위 직원으로부터 듣고서 이은영이라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이은영 씨가 그걸 못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더 불복하고 싶다 이러니까 송기호 변호사가 더 할 방법이 없단다. 그래서 포기를 하라는 식의 말도 했대요. 근데 이은영 씨가 하도 불복 방법에 대해서 또 뭐 알아보라고 했는지 저에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의 사법연수원 때 같은 반이었다라는 인연으로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막은 몰랐지만 이때는 그 뒤에 알은 거지만 전화로 그 공정위 직원이 거짓말을 한 거다. 헌법소원을 하면 된다. 그 헌법소원 하시라. 이제 그런 대답을 해줬고 송기호 변호사분이 근데 처분시효가 얼마 이제 안 남은 거 아니냐면서 이제 처분시효나 뭐 그런 공소시효, 시효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처분시효, 공소시효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정부가 뭔가 잘못했는데 공정위 직원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에 불복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던 거짓말, 또 불법적인 정황이잖아요. 그걸 알게 됐고 또 제가 헌법소원 하면 된다고 알려줬으니까 헌법소원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면서 이제 공정위 2년을 마치고 3년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도 고민해야 되는 찰나에 이제 확 불이 붙은 거죠. 공정위에 더 남아있어야겠다. 이걸 좀 파헤쳐보고 싶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스며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결정적인 운명의 전화였죠. 그리고 조사장에 제가 간 것을. 저는 이게 뭔가 모르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알면 그게 불법적인 거고 이상한 거면 알고 그냥은 눈 감지 못하는 그런 좀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공정위 와가지고 그 심판관리관실에 5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그 과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 부서의 직원들이죠. 무혐의 결정을 하면 통지서를 보내는데 그 불복 방법을 거기다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라. 그리고 무혐의 결정을 하면 왜 무혐의를 하게 되는지 이유 그 문장을 기재해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업무 기준, 업무 개선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해놓은 상태였고 다음 단계로 제가 헌법소원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헌법소원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헌법소원 들어왔느냐. 헌법소원 들어오면 나에게 바로 자료를 모두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해놨죠. 보통은 뭐 소송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장까지 보고 오고 결제 단계까지 제가 알게 되지 실무자선에서 하고 가장선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와도 제가 그 자료를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워낙 결제 업무가 많으니까. 그때 직책이 어떤 거예요? 심판관리관인데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저한테 다 달라 자료를. 그렇게 또 지시를 해놨고 9월 8일인가 헌법소원이 들어왔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알고 직원들을 탐문해 가면서 뭐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를 처리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경위를 물어보고 또 2016년에도 무혐의한 그런 조사관 거기한테도 또 물어봐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우리 2011년, 2년에 그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박스로 받아서 그걸 제 신방관리관실에 박스로 받아놓고서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신방관리관 업무가 많은데 그걸 하면서 이걸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과라는 과하고 송무과라는 과에서 사무관들한테 또 과장들한테 이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고서를 만들어달라 이랬더니 거꾸로 써오고 안 써오고 완성을 안 시키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11년, 12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묻었더라고요. 처분을 안 하는 거로 2011년에도 무혐의를 해놨고 2012년에도 SK라는 존재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숨겨줬고 그리고 2016년에도 무혐의를 했잖아요. 근데 처분시효라든지 공소시효가 다 지나거나 지나게 생긴 것을 그냥 그걸 연장시킬 생각을 안 하고 빨리 지나라, 이제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봐주기 무혐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춰낼 직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뭘 모르고 이걸 다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시를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들. 내막은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 그때부터 그렇지. 이제 더 밝히자고 대놓고 했을 거니까 아무도 나한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제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제가 그 정리 서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보통 신방관리관은 그런 정리하는 서면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안 쓰니까 이상하다 싶으니까 전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쓴 거죠. 근데 쓰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쓰는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위에 제목 다는 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제목을 바꿔 쓰고 그 내용은 판결문을 쓰듯이 인정사실, 위법행위, 판례, 종전, 처분 사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증거 같은 거 이제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 근거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제가. 정선생이 보실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판단했을 때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덮고 공소시효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묻어두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 공정위의 분위기에 예. 직원들도 다 알고 그걸 덮으려고 했던 큰 어떤 분위기를 변호사님 모른 채 그냥 이건 진실을 파헤치자. 그것을 다 파고 들을 때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걸 다 만들고 나서 음. 진짜로 책임 있는 자들 있잖아요. 상임위원, 뭐 사무처장, 그렇죠. 조사국장,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하나하나씩 그걸 이메일로도 주고 찾아가서 말하고 제가 쓴 그 서면이 이제 허위 광고 검토서 이런 건데 그거를 알려주고 그게 위원장한테까지 이제 보고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출장 가가지고 그걸 다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다 묻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감지를 했죠. 아 이거는 묻는 거구나. 안 하는구나. 저도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죠. 그리고 해야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걸 하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공정위가 지가 스스로 잘못을 이제 공정의 존재감을 또 드러내주는 그렇죠. 거고. 과거에 잘못했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 옛날엔 잘못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헌법소원 들어와서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멋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공정의 설립 취지에 맞게 대님은 활동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하는 거였어요. 안 하는 그래도 참 난감하셨겠네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도 황당했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과 과장이라고 가습기 살균제를 은폐하는데 지시받아서 한 과장이 막 반발하면서 제가 쓴 검토서 내용과 거꾸로 쓴 거예요. 그걸 들이밀면서 저한테 강요하듯이 제가 쓴 검토서는 나머지 과장들하고 다 토론을 거쳐서 증거 자료까지 해서 검증이 다 끝난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네.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3년간. 네. 그 재계약이 성사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것이 9월 11일자잖아요. 네네. 계약이. 그러니까 제가 국정조사 갔다 와서 재계약이 바로 되고 제가 바로 그냥 했죠. 왜냐면 이걸 그때 할 안 때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들이 저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걸 속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도 그걸 요구를 하고 싶잖아요. 최고 대우 해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그거 했다가 실갱이 하느니 그냥 계약 쭉 체결하고 이 가습기 살균제를 파헤치자. 혹시 그랬다가 가습기 살균제를 못 파헤치면 또 안 되니까 빨리 계약을 체결했죠. 그냥 이 일을 안 달고 그러면서 헌법소원 들어왔냐 체크해가면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제 대우를 좋게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뭐 대우 높은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알아버린 순간 얘기할 것도 안 하고 빨리 계약 체결하고 예 그냥 무리 없이 계약 체결하려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제가 문제 제기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저는 진짜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빨리 체결한 게. 위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껄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2016년 당시에 아이고 걱정된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였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 윗선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 뭐 국회의원들을 동원한다든가 뭐 장관을 동원한다든가 손을 써놨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다 이제 그 상황을 눈치 못 채고 진실만을 밝혀야 된다. 공정위가 다시 할 수 공정위의- 있는 줄 네. 알았죠. 공정위의 그 설립 취지에 맞게 그렇죠. 활동을 하셨다. 그럼 공정위가 더 멋있어진다 이런 그렇지. 개념이었고 근데 과정에서는 안 할 거라는 것을 알고는 안 할 거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자들의 행각을 기록해야겠다. 그 생각도 같이 하면서 끝까지 보고라는 형식으로 그들한테 가서 알리고 이런데 보시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역사를 써나간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몰랐다 이런 말 못하게 알려야 되잖아요. 알린 알리려면 사실을 기록해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리려면 보고의 형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저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다 써놨죠. 그 사람들이 태도가 어땠는지,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를. 그걸 제가 왜 그런 짓을 왜 했겠어요. 역사를 남기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얘기는 잠깐 너무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메모에다가 위원장한테 12월, 1월 언제 위원장한테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라는 그 두 글자를 썼다는 이유로 그 허위 광고 검토서를 혼자서 쓰고 이렇게 다 알리고 다닌 그 자체가 보고한 행위다. 내부 공무원의 업무로서 보고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아니다. 요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저를 권익이라는 곳에서 묻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한 그 단어예요. 보고라는 두 단어를. 내막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실상은. 그들한테 보고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 말해놓고 다 알게끔 하고 그들이 안 하는 어떤 논리나 그 태도들을 제가 보고 기록하려고 이렇게 다 기록한 거죠. 하나씩 다 만나가지고. SK가 거짓 광고, 허위 보도자료 뭐 이런 걸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공정위에서 계속 은폐를 해줬어요. 그거를 저는 밝히려고 계속 밝혀나가고 싸웠고요. 그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제가 이때 2016년에도 허위광고 검토서를 11월 28일자로 일단은 완성을 해서 뭐 위원장부터 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보고라는 그런 명분하에 알렸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보려고. 그리고 그 위원장이 나는 못한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비밀 토의 회의? 뭐 그런 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들으려고 다 듣고 기록하고 왜냐면 안 하는 그들의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안 할 건 뻔했기 때문에